네, 안녕하세요. 미친토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레이트 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0원 얼마 주고 산 슬레이트이고, 이 슬레이트는 이제 국내에서 한 20,000원 주고 구입한 슬레이트인데, 좀 여기 볼트가 풀어져가지고 임시로 땜빵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치는 법은 이제 현장 사이즈,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상업용 현장과 이제 작은 독립용 현장, 거기에서 슬레이트 치는 법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대수에 따라 가지고 A캠, B캠 뭐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 한 대 있을 때 슬레이트 치는 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가이드 사운드가 들어가느냐, 즉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슬레이트 치는 법이 좀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기보다 카메라 요즘에 한 95% 정도의 카메라가 다 사운드가 다 들어갑니다. 내장 마이크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간혹 가다가 이제 마이크가 없는 카메라,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이제 그 마이크, 외부 마이크를 꽂아주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레이트를 잘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 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슬레이트를 많이 쳐본 사람이 치는 것하고 처음 치는 사람이 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뭐 현장 진행 속도도 좀 다르고요. 오늘은 슬레이트 치는 법과 피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슬레이트 역할은 영상과 사운드의 싱크를 맞추기 위한 건데요. 1차적으로. 이제 실내를 제가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편집하는 그 싱크 맞추는 제가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제가 작년에 찍은 단편 영화고요. 카메라는 여기 위에 있는 게 영상 파일은 소니 A7S, 알파 7S로 찍었고, 밑에 있는 마이크는 내장 사운드는 아니고 제가 탁스타 SGC598 모노 샷건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카메라에 녹음을 했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네요. 파행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살짝 소리를 좀 키워놨습니다. 예, 키워놨고 밑에 있는 사운드가 제가 동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하는 사운드고, 소리가 좀 요즘에는 좀 제가 적당하게 크게 받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아주 살짝 이제 리미트 걸릴 정도로만 해가지고 거의 후반에서 거의 거의 소리를 안 만질 정도로 레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요 사운드부터. 슬레이트 친구부터 해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세팅 다 됐죠? 카메라 롤 됐고, 맥주 예, 스피드 롤. ESI 레디 액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츠비는 정말 위대한 걸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시녹음 사운드를 한번 볼게요. 예, 슬레이트 치는 부분은 건너뛰고. 액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싱크를 안 맞춰가지고 싱크부터 먼저 맞출게요. 슬레이트 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리 싱크 맞추는 건 너무 쉽죠. 예, 이렇게 뭐 확대, 프레임 단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딱 맞는 거죠. 그 두 개 다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소리 확인을 하면 되고. ESI 액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츠비는 정말 위대한 걸까요? 싱크 잘 맞네요. 이제 그 카메라 사운드를 죽이고 그 동시녹음 사운드로만 한번 볼게요. 액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츠비는 정말 위대한 걸까요? 예, 소리가 훨씬 깔끔하죠. 동시녹음 사운드가.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무음으로 두든지 아니면 지우든지 일단 하고, 영상하고 이제 동시녹음 사운드를 싱크를 시켜주면 되죠. 크리에이트 뉴 싱크를 맞춰주면 이제 움직여도 얘들이 같이 움직이고, 얘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사운드가 안 들어갔다, 혹은 그 촬영에서 이제 실수로 해가지고 사운드가 안 들어갔다, 혹은 사운드가 원래 안 들어가는 카메라다. 그러니까 뭐 레드 예전 구형이라든지 알렉사라든지 그래가지고 사운드가 안 들어갔는데 슬레이트를 친 것만으로 이제 사운드 소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사운드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슬레이트는 이제 여기 있죠. 슬레이트가 딱 내려왔을 때 붙는 시점하고 딱 나는 소리 시점하고 여기 딱이니까 그걸 맞추면 되죠. 소리 딱 붙을 때 한번 보고요. 그거 슬레이트 소리고,
자, 이 싱크를 맞춰놨구나. 그럼 싱크를 원래 안 맞춰놓고, 예, 이제 이 두 개의 싱크를 틀어지게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리가 이제 이거는 딱 소리고, 이제 슬레이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리는 일단 죽여놓고 해야 되겠다. 여기에 딱 소리 나는 시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 주면 되겠죠. 딱 소리 나는 부분을 확대를, 프레임 단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예, 이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소리 다시 살려야 되겠다. 레디, 액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츠비는 정말 위대한 걸까요? 위대하니까 위대한 개츠비겠죠. 자, 이렇게 싱크를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영상, 사운드도 요즘에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운드에다 사운드 싱크 맞추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 작품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회 되면 제가 이제 노이즈 리덕션 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레드 카메라 중에 레드 스칼렛, 레드 에픽, 레드 초창기 그 카메라들은 내장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장 마이크를 꽂을 수 있게 3.5파이 잭이 있는데 그게 또 밸런스 방식이라 좀 약간 희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자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무선 마이크를 이제 믹스해서 뽑아가지고 레드 카메라에 넣어주는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레드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내장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업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알렉사 카메라에는 그 내장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꽂아주는 잭도 좀 특수한 단자라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쓰려고 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작비에서 충당을 하려고 제작부에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예산은 없어가지고 알렉사에 사운드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그 따로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운드 그 슬레이트 치시는 분이 슬레이트를 칠 때 미스가 나가지고 아마 싱크 맞추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슬레이트를 칠 때 이제 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대 카메라 싱크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A캠하고 B캠 사운드 싱크 맞추듯이 A캠하고 B캠도 똑같이 이제 싱크를 맞춰줘야지 이제 컷을 넘길 때 똑같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7에 하나에 둘, 자, 7에 하나에 둘, A캠, B캠, 이런 식으로 이제 슬레이트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요 내려가는 부분하고 싱크를 맞추고 또 사운드도 돌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쪽에 사운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도 다 이제 싱크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들이 또 이제 내장 마이크가 있으면 또 이런 작업들이 좀 더 수월하겠죠. 요거는 굳이 편집해서 뭐 제가 그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A캠, B캠 영상을 깔아가지고 그 슬레이트 내려온 부분을 찾아가지고 혹은 그 딱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서로 나열을 쫙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촬영 슬레이트를 치기 전에 콜이 이루어지는데요. 콜이라는 게 이제 레디, 사운드, 카메라 뭐 이렇게 이제 콜을 조감독에 이제 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콜은 조감독이 하고요. 대신에 이제 감독은 연출 감독은 컷을 연출 감독이 하죠.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컷을 어디까지 쓸 것인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연출이 컷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감독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조감독이 레디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좀 준비됐을 때 이제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슛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레디 하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이의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준비되셨나요? 갈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로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뭐 예 그러면 이제 레디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혹시나 준비 안 된 파트가 있으면 이제 잠깐만요 10초만 주세요 15초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팀이 있습니다. 녹음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을 했는데 봄대 길이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자가 나가가지고 그림자 안 나오는 지점으로 마이크 위치를 살짝 옮긴다든지 혹은 뭐 조명팀에서는 조명 각도를 살짝 바꾼다든지 뭐 촬영팀에서는 포커스를 덜 잡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술팀에서는 뭐 미술 소품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옮긴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예 됐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이제 조감독이
사운드부터 먼저 돌립니다. 사운드 그러면 이제 녹음팀에서 스피드 하죠. 이거는 사운드를 먼저 하는 거는 촬영은 아직 카메라는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옛날에 이제 필름으로 찍는 시절에 필름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부터 먼저 돌려놓고 모든 게 다 준비됐을 때 연기하기 직전에 카메라를 돌리는 거기에서 이제 연유가 되는데 디지털에서는 굳이 뭐 어느 게 먼저 돌아도 상관은 없지만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로우 촬영을 많이 하죠. 카메라에서 로우 촬영을 한다든지 데이터 용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카메라 쪽에 지체를 덜 주기 위해서 데이터 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운드를 여전히 먼저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조감독이 이제 카메라 그러면 이제 촬영팀에서 이제 롤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롤링하고 뭐 같은 뜻입니다. 롤링하고 이렇게 신호를 주면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레코딩 버튼 누르고 그게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녹음도 레코딩 버튼 누르고 이제 녹음이 시작되고 있을 때 이런 스피드, 롤 이런 신호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트는 보통 시간 단축을 위해서 슬레이트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냥 슬레이트를 안 치고 있으면 재촉하는 의미에서 슬레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슬레이트는 자동적으로 칩니다. 카메라 들어가면 카메라 롤 하면 7에 하나에 둘 하고 딱 칩니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7에 하나에 둘 탁 치고 이제 빠져나가면 되죠. 예. 슬레이트 쓰는 부분은 딱히 없고요. 요 슬레이트는 이제 간편하게 좀 쓸 수 있는 슬레이트입니다. 그 매직으로 보통 이제 수성펜으로 쓰게 되는 거죠. 사진에 쓰기 전에 이제 한번 써보고 지워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 7신에 큰 넘버 1 테이크 2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다니는 현장에는 그냥 편하게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이제 읽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 넘버는 이제 메모리 카드 번호입니다. 처음에 이제 영화 찍으면서부터 계속 이제 메모리 카드가 바뀌잖아요. 그 메모리 카드가 몇 번째인지 7번째 메모리 카드다 그러면 롤 넘버 7이 되겠죠. 그 다음 날짜 여기 적고 19년 2월 4일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예, 프로듀서 뭐 프로덕션은 뭐 바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연출자 이름이 이제 멍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카메라맨 이것도 너무 안 좋은 이름 적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똑똑이. 예,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뭐 치면 되겠죠. 슬레이트 칠 때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딱 쳐주면 됩니다. F킬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면 됩니다. 만능이죠. 뭐 여러 군데 뭐 지우는 데도 그렇고 모닥불 피울 때 이제 화염을 일으킬 때도 이게 그 가스 같은 역할로 하더라고요. 쓰는 데도 있고. 여담인데 이제 저는 이게 뿌리는 그리스라고 요걸로 이제 차에 넣어 다니는데 간혹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쇠 같은 게 이제 녹이스라 삐그덕거릴 때 이런 거 뿌려주면 윤활제라 이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문이 삐그덕거린다든지 뭐 시소가 삐그덕거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요 신남바는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달아가지고 글자가 좀 잘 안 지워지고 뭐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 투명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하고 그러면 좀 잘 지워지겠죠. 잘 지워지네 아까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름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바뀌잖아요. 여기 특히 이제 요 프로듀스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잘 안 바뀌는데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바뀔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나면 안 지워집니다. 아니면 이런 데다 적어놓으면 자꾸 지워져서 다시 써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중국산 슬레이트도 뭐 똑같아요. 롤 넘버 적고, 신 넘버, 큰 넘버, 컷이 따로 없으니까, 신 넘버, 큰 넘버, 테이크 이렇게 적고, 연출자 카메라, 날짜 적고, MOS, 사운드, 이제 동시 녹음 안 하는 그런 씬, INT, 실내, 익스터널, 외부, 데이신인지 밤신인지 뭐 필터 이런 거는 요즘은 안 적더라고요. 슬레이트 그걸 할 때 이제 뒷면에다가 글 쓰고 이제 지우는 걸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달아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겹 정도 더 해주고 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뽑았을 때 이렇게 뽑았었잖아요. 막 쓰고 칠을 다시 끼우고 자 슬레이트에 딱 치고 딱 가면 되잖아요.
이제 어떤 슬레이트 치는 분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나지 말라고 이렇게 뽑아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소리에 지장을 줍니다. 볼까요? 이 한 겹을 원래는 한 2개 발랐더라고요. 사실 현장에 촬영팀도 부족하고 막 저 동신호도 저 혼자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이틀째인가 사흘째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가 이거보다도 더 둔하게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카메라가 이제 알렉사라 내장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싱크를 맞추는데 이 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둔탁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소리가 아까처럼 여기처럼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파형이 탁 하고 튀면서 싱크를 맞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장갑, 이제 슬레이트 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 닿는 부분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타이트하게 굉장히 좁은 부분을 찍을 때 슬레이트가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공간적인 그것 때문에 한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번호,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도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 이렇게 쳐줘도 되긴 하겠지만, 만일 바쁘다 하면 요 슬레이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쳐줘야 됩니다.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이제 쳐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싱크를 맞출 때 요거하고 사운드에 딱 하는 소리하고 입히게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도 내장 마이크가 다 있어가지고 소리 이런 식으로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소리만 넣고 이렇게 7에 하나에 둘 이 말 소리만 가지고도 싱크를 맞출 수가 있긴 하지만, 원리 원칙은 이제 이렇습니다. 간혹 이제 카메라에 사운드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 사이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이에 이물질이 끼면, 테이프 같은 건 이물질이 끼면 요거는 이제 소리가 좀 괜찮은데, 굉장히 둔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툭 하고 이런 소리가 나면 나중에 싱크 맞추는데 이제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나 테이프 같은 게 여기 묻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하다가 7에 하나 둘 했는데, 잠깐만요, 다시 슬레이트 다시 할 때 7에 하나 둘 다시 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세컨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쳤다는 걸 알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운드 들어보면 딱 하고 파형만 2개 보이는데, 그게 따로 구분이 없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칠 때 세컨 하고 이제 그렇게 슬레이트 두 번째 쳤다는 그 신호를 줘야 됩니다. 요게 상태가 좀 좋아가지고 요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에 하나에 둘이라고 제가 하나 불렀잖아요. 7에 1에 2, 7에 1에 1, 7에 1에 2 했을 때 제가 방금 2라고 할게요. 1에 2라고 할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남자 발음이 일단 개인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뭉뚱그려지는데 실내에서 울리고, 이 분 마이크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1이라고 했는지 2라고 했는지 3이라고 했는지 4로 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테이크 번호가 제일 중요하죠. 이 테이크 번호는 적어도 2, 그리고 이 컷 번호도 가급적이면 하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씬 번호야 뭐 장소 한 군데 들어가서 뭐 보통 몇 시간씩 줄기차게 계속 찍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이제 슬레이트 쳐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7에 하나에 둘, 7에 하나에 셋, 7에 둘에 넷, 7에 일곱에 셋, 7에 셋이 넷, 이런 식으로 딱 쳐주는 게 이제 번호를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개수를 시할 때 그걸로 해주면은 음에 대한 식별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 녹음팀에서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엔진하고 작은 엔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테크 2, 테크 3, 테크 7 이렇게 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주로 이제 그 촬영팀 하시는 분들이 잠깐 쳐줄 때, 슬레이트를 잠깐 쳐줄 때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이제 슬레이트 치는 일을 맡으러 와서 이제 슬레이트를 칠 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사업 영화 현장에는 노공기사, 분맨, 라인맨이 다 있어가지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공기사가 다 체크를 하면 됩니다. 기록을 한다든지 누가 하면 되는데, 그 독립영화에는 노공기사 혼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붕 떠들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붕 떠들고 있는데, 테이크 3 하고 테이크 7 하고 가버리고, 나중에 저 기사님 저기 테이크 5번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컷이 쫙 이제 많아졌잖아요. 테이크가 열매 테이크 같다 그러면 찾았다 보면은 못 찾습니다. 심지어 찾았는데 컷 번호가 다른 테이크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게 테이크 7이라고 한 게 여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있고, 뭐 테이크 3이라고 한 게 여기도 있고, 그 뭐 한 3번 전에도 3이라고 했는데, 그
그걸 또 찾으려면 컷 번호를 부른 제일 앞부분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테이크 7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제 독립영화 현장이고 서로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손을 좀 들기 위해서 7에 하나에 둘, 7에 하나에 셋, 7에 하나에 다섯, 하나에 1, 하나에 8, 하나에 8,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제 컷 번호하고 테이크 번호 2개 그냥 편하게 하려면 그냥 7에 하나에 둘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려면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에 둘 하나에 셋 적어도 컷 번호까지는 해주는 게 현장에서 이제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동시녹음 데이터를 정리하는 녹음기사 입장에서 훨씬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편집에도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인물을 이렇게 가까이 딴다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슬레이트를 치는데 인물이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7이래요 하고 쳐버리면 감정 잡고 막 연기하려는데 탁 소리 나고 그러면 확 깨잖아요, 배우가. 그럴 때는 좀 살살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하고 인물하고 귀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좀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배우 연기에 지장을 안 줍니다. 배우 연기에 깨지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감정 잡는데. 그리고 이제 감정씬이 있습니다. 눈물씬이나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열심히 이제 감정 잡고 그러면 보통 이제 배우한테 먼저 그 촬영이나 연출 쪽에서 저기 배우님 감정 잡히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배우가 감정 잡고 있다 손 돌면은 레디 들어 액션 합니다. 액션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슬레이트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슬레이트를 감정 잡고 있는데 7에 하나에 둘 하고 7에 하나에 둘 뭐야 7에 하나 뭐야 7에 하나에 둘 하고 나가버리면 감정이 깨지잖아요. 거기 소리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랬을 때는 엔드 슬레이트라고 제일 마지막에 컷 하고 나서 그때 엔드 슬레이트 하고 딱 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엔드를 치는 게 좋습니다. 감정씬의 경우에는 간혹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엔드 슬레이트를 치게 되면 엔드 슬레이트를 잘 빼먹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다 컷 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 슬레이트를 안 쳤기 때문에 컷 하자마자 엔드 그러고 뛰어나가지고 7 하나 둘 하고 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능 놓고 있다가 컷 가만히 있으면 다 끊어버립니다. 촬영도 이제 녹음도 그렇고 엔드 슬레이트 치기로 했다는 걸 까먹는 거죠. 연기에 몰입돼가지고 연기를 막 보고 있다가 다 컷 하니까 끊는 거죠. 끊기 전에 이제 엔드 하고 달려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7에 하나에 둘 하고 쳐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엔드 슬레이트고, 엔드 슬레이트는 보통, 엔드 슬레이트는 이렇게 뒤집어서 보통 치거든요. 7에 하나에 둘 하고 딱 치고 뒤집어서 이게 엔드 슬레이트의 뜻이고, 물론 이제 좀 작은 현장이나 이럴 때는 그냥 굳이 안 뒤집어도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드라는 말을 먼저 하고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슬레이트 할 때 엔드 슬레이트를 안 치더라도 이제 해주면 좋은 게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자 이제 엔드 갈게요. 레디 합니다. 그 사운드, 스피드, 카메라, 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엔드 7에 하나에 둘 슬레이트가 7에 하나에 둘 이렇게 말만 해주면은 이게 나중에 슬레이트를 안 치고 이런 사태가 있더라도 이제 이 컷 번호를 기록을 말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 편하거든요. 아예 안 해주면 나중에 또 이제 엔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까먹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도 안 치고 번호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녹음기사 혼자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파일 정리를 하다가 이게 도대체 몇 번째 테이크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엔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도 제 입으로 가끔 말을 합니다. 뭐 엔드 그래가지고 이제 레디 그러면은 엔드 7에 하나에 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슬레이트가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7에 하나에 둘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자, 7에 하나에 둘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 앞을 제가 슬레이트라고 할게요. 슬레이트 치는데 7에 하나에 둘 하는데 마이크가 저 뒤에 있습니다. 분 마이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좀 하시는 분도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초반인 분들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7에 하나에 둘 치고 나가면 되죠. 왜냐 그러면 카메라한테는 이 글자만 이게 찍히는 부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붐마이크한테는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소리가 이쪽으로 퍼져나가는데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쪽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이 번호 부르는 게 잘 잡힙니다.
물론 붐마이크가 저 먼 데까지 와가지고 슬레이트 치는 사람이 말을 잡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림자 나중에 이제 붐마이크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림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레이트를 칠 때는 거리가 있을 때 붐마이크하고 거리가 있을 때는 특히 야외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야외에서나 실내에서 굉장히 풀샷일 때 이렇게 자 7회 하나 둘 하고 이렇게 그 슬레이트는 카메라에 목소리는 마이크한테 보내주는 그런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를 처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레드 카메라나 뭐 C200 뭐 하여튼 크고 촬영 스텝들도 있고 삼각대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촬영팀에서 뭐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 뭐 함부로 지나가지 마라 이런저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음 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현장 경력이 좀 적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슬레이트 칠 때 7회 하나에 둘 딱 치고 딱 빠져야 되는데 7회 하나에 둘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은 싱크를 못 맞춥니다. 이 카메라 앞에 여기 딱 들어붙는 부분이 보여야지 싱크를 맞추는데 7회 하나에 둘 이렇게 빼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미끌려가지고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치면 진짜 싱크 맞추다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딱 슬레이트를 딱 치고 7회 하나에 둘 딱 치고 딱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를 치고 나갈 때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 스텝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분맨이 있고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 카메라가 있고 촬영 감독 퍼스트 세컨드 하고 조명팀이 있고 분장기사가 옆에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실수하는 게 빠르게 빠져나간다고 7안에 들어가고 빡 빠져나가는데 카메라를 친다든지 붐대를 친다든지 막 사람하고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데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까지 빠져나갈 건지 그것도 미리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빠져나갈 때 장비를 친다든지 사람을 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좀 살금살금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갈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슬레이트 친 다음에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액션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계속 소리를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시럭부시럭 걸어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뭐 신발 발소리라든지 아니면 들그득들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사람 움직이면 마룻바닥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밖에면은 신발 소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슬레이트를 친 다음에는 빨리 카메라에 안 나오는 지점, 배우들한테 지장을 안 주는 지점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릿느릿 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특히 녹음팀에서 그 연출도 그렇고 빨리 액션을 해야 되는데 저 소리가 슬레이트 친 사람이 빨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지 액션을 치는데 액션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계속 느릿느릿 가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쏟다는 거죠, 진짜. 그럴 때는 빨리 차차차 해가지고 가까운 지점, 멀리 갈 필요는 없고 가까운 지점, 카메라 안 보이는 지점에 가가지고 딱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슛 들어갈 때는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좀 가만히 안 있는 분들이 계세요. 좀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그분한테는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 어떻게든 나중에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슛 들어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다 카메라에 붐 마이크에 잡히기 때문에 그 소리들을 나중에 이제 뭐 후반에서 하는 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슬레이트를 칠 때 이 앵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든지 타이트인지 그리고 포커스가 슬레이트를 여기서 치면은 포커스가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는 지점에 대고 이제 슬레이트를 칠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에 맞는 지점에서 이제 미리 확인을 하고 여기서 치면 되겠다. 여기서 치고 보니 쭉 보고 이쪽으로 빠지면 되겠다. 저까지 빠져가지고 앉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사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카메라 앵글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앵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깐만 비켜봐요. 그래. 퍼스트가 이제 포커스 봐야 되니까 잠깐만 포커스 좀 보게 그러면 또 포커스 하려고 하면은 확인하려고 하면 잠깐만 비켜봐봐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슬레이트가 좀 뭐라고 하지? 좀 서러운 직종이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파트가 또 슬레이트 분야인데 슬레이트도 좀 숙련된 분이 하시면 참 좋은데 현장 진행도 부드럽게 되고 좀 뭐라고 하지? 불필요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그 영화 현장이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 이제 좀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고, 슬레이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바뀌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슬레이트 치는 법과 그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